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쓸 신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기한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GDLC 멤버 정준호라고 합니다. 제목에 끼워 맞추려고 쓸모없는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알아두시면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을 테니 신기한에 주목을 해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난, 그리고 컴마, 그리고 백틱, 어레이 라이크의 4개의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어떠한 내용일지 유추해보라는 의미로 목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난입니다. 난이란 무엇이냐면 나더 넘버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넘버로 표현할 수 없는 값을 넘버로 형변을 할 때 보통 발생하는 오류값입니다. MDN 사이트에서는 난에 대해 5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숫자로 변화할 때 실패, 파스 인트에 스트링을 넣는다거나, 그리고 결과가 허수인 수학 계산식, 1의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근은 당연히 허수이기 때문에 난이도 발생하게 됐고요. 정의할 수 없는 계산식, 0 곱하기 인피니티라던가, 인피니티를 인피니티로 나눈다던가, 그리고 또 피연선자가 난이거나 난으로 강제 변환되는 메소드 또는 표현식, 7의 난 제곱승, 7의 스트링 곱합은 결국 난으로 리턴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효하지 않은 값이 숫자로 표시되는 기타 경우, 잘못된 날짜를 getTime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조금 쉽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휴지 거리를 널이라는 값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표현하는데요. 이때 휴지는 있지만 휴지심은 있지만 휴지가 없는 이런 상태, 이걸 0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휴지거리도 아닌 문거리에 이제 휴지도 아닌 사포가 걸려있죠. 이러한 전혀 다른, 숫자와 전혀 다른 이러한 값을 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난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난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값과도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하고도 같지 않죠. 이러한 특징은 언어 내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배열 안에 난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난의 인덱스 번호를 찾고자 할 때인데요. 보통 사용하는 메소드가 include 또는 index of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include에서는 same value 제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난을 걸러주고 있지만, index of에서는 그냥 등식 비교이기 때문에 위의 특징인 자기 자신과 같지 않다, 누구하고도 같지 않다는 특징 때문에 난을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열에 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 없다라는 의미인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되죠.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난의 인덱스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find index를 통해서 직접 isNan 함수를 통해서 등식 비교문을 구현해 주셔야 합니다. 이 특성을 이용하면 난인지 구분하는 isNan 메소드도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자기 자신과 같지 않다, 이런 건 난이 유일하기 때문에 isNan 함수를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라 변환했을 때 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넘버를 이용해서 구현을 가능합니다. 또한 난에서 이스케이프 되는 유일한 경우는 0 거듭 제곱근 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의 0 거듭 제곱을 할 시 1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난에서 이스케이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발생된 이유가 뭘까요? i4 인코딩호에서는 무한대값과 같은 1로 채워진 지수 필드에 유효 필드의 0이 아닌 숫자로 인코딩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선행 부호 비트 값에 따라 여러 개의 고유한 난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이러한 고유 난 값들에 대해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구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 거고, 현재 부동소수점 표준에 의하면은 난이 난과 같지 않음이 지켜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호 비트와 0이 아닌 숫자 비트들을 통해서 난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콰인 난과 시그널링 난을 좀 이해를 해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난 위키피디아의 플로팅 포인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컴마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컴마 연산자가 존재합니다. C나 C++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사용법은 괄호 열고 A, B 이렇게 사용하는데 A의 작업을 수행한 후 B를 리턴하라는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시면은 X가 처음엔 1이지만 괄호 열고 X 풀풀, X를 통해서 X가 2가 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때 X를 리턴하면은 X는 2가 대입이 되겠죠? 따라서 콘솔.로그에 X를 찍어보면은 2의 값이 리턴됨을 알 수 있고요. 아래 두 번째 예시에서는 x의 2를 실행하고 3을 리턴하라는 코드입니다. 네, 숫자만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x에는 단순히 그냥 3이 리턴되어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 3이 리턴됩니다. 이러한 컴마를 어디서 활용하냐? 아마 대부분은 이런 포문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여기 포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 선언 부분에 let i는 0, 그리고 j는 9 이렇게 표현이 되고 i가 9일 때까지 반복하는데 증가문이 조금 특이하죠? i는 하나씩 늘리고 j는 하나씩 줄어드는 보통은 이제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i와 j를 따로따로 굴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컴마 오퍼레이터 이용하시면은 한 번에 한 줄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더 밑에 출력문을 보시면은 09, 18, 27, 36, 45, 54, 63, 72, 8190 이렇게 쌍으로 잘 들어가죠. 이럴 때 가장 컴마 오퍼레이터를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축약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어, 아래 코드는 피보나치 함수를 만드는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그런 함수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짜는 피보나치 함수고, 두 번째가 이 컴마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대입하는 부분을 좀 축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가 더 깔끔한지는 이제 사용하는 같이 개발하는 팀의 규칙이나 뭐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로 쓰여졌을 때 저희가 해석을 할 수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컴마 오퍼레이터를 소개해 봤고요. 세 번째로는 백틱입니다. 백틱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은 위와 같이 변수를 스트링에 한 번에 담고 싶거나 아니면 스트링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띄어쓰기, 줄바꿈 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전달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틱 문자열을 템플레이트 리터럴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console.log에 first name과 last name 그리고 사이 띄어쓰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력문은 당연히 hello 띄고 월드가 나오겠죠. 저희가 이렇게 콘솔 로그 백틱 헬로 월드를 출력했을 때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함수 호출이 아니라 그냥 바로 백틱을 부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전혀 예상과도 다르게 갑자기 배열에 스트링 구문이 포함되어 리턴되게 됩니다. 이러한 함수의 호출을 태그드 템플레이트 리터럴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태그 기능을 사용한다면 백틱으로 주어진 문자열을 파싱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공을 한 다음에 리턴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MDN에서 제가 가져온 코드인데요. 태그의 첫 번째 인자로는 스트링 배열이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 인자부터 세 번째 인자, 네 번째 인자 쭈루룩은 이제 해당 템플릿 리터럴즈에 사용된 변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점점점 아규먼트로 받으면은 아규먼트 배열 안에 이제 사용된 변수들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는 사람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아서 나이가 이제 100보다 적으면 영스터, 뭐 센트널리안 이런 값으로 변환해서 리턴해주는 값인데요. 여기 아웃풋을 보시면은 that person is age 평상시 같으면 that Mike is 28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 myTag라는 함수가 이 나이를 걸러주기 때문에 출력문을 보시면은 that Mike is youngster라는 구문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이러한 태그드 템플릿 리터럴즈의 활용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SQL 인젝션 방지 구문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곤 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DB 호출 구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PI를 조금이라도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눈살을 찌푸리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인젝션 코드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변수가 들어갈 자리에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나중에 변수 배열을 지출하는 방안으로 회피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쿼리문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어떤 변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가시성이 떨어지고 디버깅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이럴 때 이제 태그 함수를 이용하면은 쉽게 구현이 가능한데요. 제가 잠깐 짤막하게 만들어 본 코드인데요. 어, 기존 스트링과 변수들을 받아서 변수들을 $1으로 달러 플러스 인덱스 값으로 변환한 다음에 values라는 배열에 리턴을 해주게 되는 그런 SQL 인젝션 방지 SQL 태그인데요. 이 SQL 태그를 사용한다면은 아까 쿼리문과 동일하지만 앞에 SQL 태그 하나 붙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바로 파싱을 해서 리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보는 코드는 이처럼 평상시 사용하는 DB문처럼 볼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호출을 할 때는 아래처럼 변환이 돼서 들어가게끔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가지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VS 코드에서는 이러한 태그를 사용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그런 익스텐션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활용 예시는 아마 리액트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사용됩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 문법을 보시면은 이렇게 styled.h1 폰트 사이즈 1.5em 텍스트 얼라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처음 보시면은 아마 이게 어떤 구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태그드 템플릿 리터럴을 통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자기네에 맞는 방식대로 이제 변형을 해서 리액트 엘리먼트에 끼워 넣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링 구문의 스타일 CSS에 변수가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동적 스타일을 이제 클래스 변경 없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이와 같이 꽤 많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이 되는데 가끔 저희가 사용법을 궁금해서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안에 내부 코드 동작 원리를 보기 위해서 내부 코드를 볼 때 이런 백틱이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 태그 템플릿 리터럴즈를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레이 라이크입니다. 직역하자면 배열 같은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흔히 배열의 경우 값을 호출하고자 할 때 변수명 뒤에 배열의 인덱스 번호를 대괄호를 통해 호출하고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REST API를 혹시 만들어 보셨더라면 JSON이라는 객체를 사용해 보셨을 텐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을 띠는 객체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키 밸류 값으로 이루어진 객체인데 호출할 때는 동일하게 0번 인덱스 A, 1번 인덱스 B, 그리고 랭스 3 이렇게 배열과 동일하게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열 같은 변수들을 어레이 라이크라고 부릅니다. 아마 자바스크립트로 알고리즘을 풀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코드인데요. 랭스가 3인 빈 배열을 만들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바로 array.from이라는 메서드인데 이 array.from은 인자값을 이렇게 array like라는 값을 받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length 띵띵 3이라는 값을 주었잖아요. 이것도 그럼 array like인 값일까요? length 띵띵 3일 경우에는 0번 인덱스 undefined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을 호출하고자 할 때 undefined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는데요. 아래 사진처럼 0번, 1번, 2번 전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ndefined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진인 array.from에서 리턴된 배열이 항상 undefined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원리가 숨어져 있게 되는 거죠. 어레이 메소드들을 이용하면 이러한 어레이 like를 배열처럼 취급하거나 하여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rray.from 방금 설명드린 걸로 배열을 만들어서 배열로 변환하셔서 직접 함수를 돌리셔도 되고, array like를 지원하는 배열 메소드일 경우에는 array.prototype의 method.call을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배열로 변환하지 않고도 array like인 값들을 원하는 메소드로 사용이 가능해요. 변형이 가능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array like 객체가 0, 1, 2, 99번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콘솔.log로 찍어보면은 99번 항목도 D로 값이 잘 나오지만 배열의 랭스 프로퍼티가 3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보다 큰 99번째 항목은 array like로 변환했을 때 무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필터 보시면은 C가 아닌 걸 출력하라 했는데 D도 빠진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스트링에 대해서인데요. 위와 같은 성질을 띠는 구조체가 방금 보여드린 객체 그리고 지금 나오는 스트링 외에도 셋이나 이런 여러 구조체가 존재하는데요. 지금은 문자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 그러했듯 문자열도 문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따라서 string.split으로 이렇게 배열을 만드시는 코드를 array.from으로 이용해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스플릿 한 다음에 맵하는 그런 코드들은 array.from을 한 다음에 array.from의 두 번째 인자의 함수를 할당하시면은 스플릿과 맷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99와 반대로 마지막 줄을 봐주시면 length를 3으로 제한했는데요. 이럴 경우 길이가 3인 배열이 리턴되기 때문에 글자열을 자르고 배열을 만드는 행위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시간상으로 생략된 항목으로는 커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함수의 합성을 활용하는 커링 기법입니다. 이거 처음 보시면 되게 난해하고 어떻게 함수들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리액트에서 주로 로딩 컴포넌트나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홀리 어레이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사용하시다 보면 가끔 이렇게 empty items라는 이런 값들을 보실 경우가 있는데 이런 empty items의 정체가 바로 홀리 어레이라는 V8 엔진의 상태값입니다. 이렇게 V8 엔진의 격자 모양 배열 상태값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홀리 아이템스 엘리먼스 보이시죠? 이러한 값들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을 때 이걸 어디다 써먹어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요. 알아두고 안 쓰는 것과 몰라서 안 쓰는 것들은 이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안 쓰더라도 라이브러리 등에서는 해당 구문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이런 거였구나라고 떠올리실 정도로만 한번 소개해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개발하면서 틈틈이 사용할 곳이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해요. 이상으로 알쓸 신잡에 대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